근데 이 챕터는 사실 강의가 필요한 챕터는 아니에요. 이게 학습 목표는 의료 관련 감염에 관련 내용을 얘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균 감염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을 감염병,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감염에 대한 숙주의 감수성, 그 다음에 미생물의 독성,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숙주와 미생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감염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성 세균들을 우리가 분류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이제 그람 양성, 그람 음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알균, 막대균, 나선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소균, 조건무산소균, 그 다음에 뭐 이런 절대무산소균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챕터를 보면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소 또는 조건무산소이면서 그람 양성 알균인 거는 푸드알균, 뭐 사슬알균, 장알균이 있는데 각각 챕터 18, 19, 20에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산소 또는 조건무산소균인데 그람 양성 막대균인 거는 바실로스, 리스테리아, 에리스펠로트릭스, 코리네박테리움, 노카디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21장부터 24장까지 배우게 되고 그다음 미코박테리움은 결핵균, 나균이 여기 속하는데 25장에서 그다음에 산소성 그람 음성 알균이 있어요. 그 나이세리아 임질균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균들이 있는데 26장에서 그다음에 산소 또 조건무산소 그람 음성 막대균 대부분의 장내세균 그다음에 세균들이 여기 속하는데 27장부터 34장까지 쭉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무산소균 절대무산소균은 클로스티디움 그 기타균이 있는데 35, 36장에서 그다음에 나선균에 대해서는 37장에서 그다음에 세포 내에서 기생하는 세균들이 있어요. 리케차, 미코플라즈마는 아니네요. 클라미디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리케차 뭐 이런 것들은 38, 39, 40 여기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는데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조금씩 차곡차곡 특성에 대해서 배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질환과 관련된 이제 연계 과정을 이제 배워 나가면 조금씩 이해가 이제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쪽에서는 인체 질병과 관련해서 이제 배우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세균의 형태, 세균 입장에서 배웠다 그러면 임상 가면 임상 질환에 따라서 어떤 임상 질환에 어떤 세균이 원인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상기도 감염, 귀 감염, 눈 감염, 흉막, 폐 및 기관지 감염, 비뇨기계 감염, 복강내 감염, 심혈관계 감염, 폐혈증, 중추신경계 감염, 피부와 연조직 감염, 위 창자 감염, 뼈와 관절 감염, 생식기관 감염, 유가종 감염 등등등등 공부할 게 되게 많고 외울 것도 되게 많아요. 의학이 힘든 이유가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따른 대응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둬야 될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거 기억하려면 머리 쥐나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균 감염 질환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 뭐 수인성 질병을 일으키는 균, 절지동물이 매개하는 세균성 질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책 전체가 다 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배워가거나 아니면 임상에서 볼 때 이 챕터를 다시 살펴서 보시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 그런 챕터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게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내 감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수업은 간단하게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감염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색깔이
잘 안 돼 있는데 요 회색인가요? 43%가 요로 감염이에요. 아까 감염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인체 조직에서 병이 여러 가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병원 내에서는 요로 감염이 제일 흔히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게 수술 부위 감염. 그다음에 보시면 17% 18%가 비슷하잖아요. 혈류 감염과 폐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로 감염이 가장 흔히 일어나는 이유는 중환자들이 병원에 들어오면 도뇨관이라는 걸 오줌을 누를 수가 혼자 오줌을 누러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도뇨관 삽관이라는 걸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세균들이 그 도뇨관을 타고 방광, 그다음에 이 요관, 그다음에 신우, 그다음에 신장으로 들어가는 상행 감염이 일어나면서 요로 감염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 감염에서 가장 흔한 세 가지 이렇게 가면 요로 감염, 그다음에 폐렴, 혈류 감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병원 감염이 생기게 되면 환자들의 병원 입원 일수가 늘어나게 되고 회복이 지연되게 되는 아주 부작용들이 있죠. 그래서 병원 감염이 왜 일어나느냐 보면은 결국은 병원 환경에 있는 균들이 사람 몸속에 환자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의료기구 통해서도 들어오고 사람과 사람의 접촉으로도 들어와요. 그 사람에는 의료진도 포함되고 다른 환자도 포함되고 방문객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원체계나 이런 건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실, 2인실 있지만 다인실 위주의 병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감염이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나마 이제 병실 내에서 그 병실 침대의 간격이라도 넓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옛날에 이제 메르스 유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병문안 안 가면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뭐 그런 기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병문안을 갈 때 혼자 가는 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야 병문안 가는데 같이 가자 이러면서 우르르 가서 우르르 병원균을 옮겨주고 그다음에 감염돼 나오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게 병원 감염을 조장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옛날엔 병원 감염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좀 더 넓은 의미의 단어를 써서 의료 관련 감염이라고 HAI,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건 의료와 관련된 모든 감염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환자, 그다음에 병원 근무자, 병원 출입자 다 포함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감염이 생기면 어, 병원 감염 옛날에는 이제 병원 감염이 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게 입원 당시에 나타나지 않던 잠복하고 있던 감염이 입원하고 나서 나타나는 것을 병원 감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점점점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료 관련 감염이라는 말로 2005년부터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병원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원, 그다음에 가정간호, 요양병원 이런 데서도 이런 감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의료 관련 감염이란 말을 쓰게 됐습니다. 환자, 보호자, 의료인 간에 전파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노령인구 증가했죠. 만성 퇴행성 질환 증가했죠. 항암제, 면역 억제 치료받는 환자 증가했죠. 내성균 증가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침습성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이런 결과입니다. 이게 발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발생 자체는 얼마나 될까요? 미국에서 옛날에 조사했던 거로 치면은 한 5.7% 정도. 그럼 20명 중에 1명 정도가 병원 감염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영국은 또 1980년대 보니까 9.2%. 그럼 이건 10명 중에 1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사 결과에 하면 3.7%로 딴 나라보다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조사하는 방법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
한 10% 되지 않을까, 10%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로 감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순서가 뒤바뀌긴 하는데 폐렴, 수술 후 창상 감염, 혈루 감염 이런 것들이 4개의 원인이 됩니다. 그 주요 원인균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미국에서 조사했을 때는 황색 포도알균이 제일 큰 원인이었고, 1985년 우리나라에서 조사했을 때 대장균, 녹농균, 포도알균, 황색 포도알균 순서였었어요. 그러다가 황색 포도알균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96년에 조사를 했더니 황색 포도알균이 제일 많고 녹농균, 대장균 순서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황색 포도알균, 녹농균, 대장균 요 3개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한 원인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색 포도알균이 한 80% 정도가 메티실린이라는 항균제에 내성이 있는 MRSA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나라 참 문제다. 2010년 국내 의료 관련 감염 발생률 조사했더니 입원 환자의 10%에서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입원 기간이 늘어나요. 그리고 증상이 심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엄격한 원내 감염을 차단하는 의료 관련 감염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손실도 크고 괜히 희생되는 것들도 크고, 그 다음에 의료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윤리적으로도 마땅치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감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